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콘텐츠 제목을 미국 증시 폭락, 하락장 살아남을 종목이라고 써놨는데요. 현재 현 시간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는 1.2%, 나스닥은 2.2% 폭락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약세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이끌었던 머크사 관련된 주,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또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머크사 관련주와 연결해서 위드 코로나주나 현재 오징어 게임으로 간한 미디어주들은 그래서 오늘도 최소한 보합세 내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여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미국 증시 이미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관망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공부를 하면서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와 같은 경우는 이 투자 방법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올렸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그 전에 현 시간 지금 현재 1시 40분이거든요. 일단 미국 증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머크사 제가 말씀드렸었던 머크사가 이렇게 갭상승 급등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 이후로 오늘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그래도 양 1.78% 상승이라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급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모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가치주 이렇게 원자재 쪽에서 좀 이렇게 보합 정도로 버텨주는 것들이 좀 있고 소비재 쪽도 보합으로 좀 버티고 있고 아무래도 좀 가치주 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행주도 이렇게 2%대 버티는 것들도 있고 보합 정도, 약보합세 또는 강보합세 정도로 보여지고요. 반면 기술주보다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급락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6%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나마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수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한 2%대 상승을 했는데 그마저도 빠지고 있는 추세고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엔디비아 마이너스 5%를 비롯해서 많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된 주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항공우주 같은 이런 성장주들도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모두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었던 에너지 관련된 주마저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뭐 이런 비아콤, 로블록스,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들도 뭐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6, 7%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장시장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도 물론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43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픽 종목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복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지표, 강세 섹터,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 에코캡, 대원화성, 대유에이텍과 같은 리비안 그 전기차 관련된 주, 그 다음에 인버스, 투제곱, 인버스, 곧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한 수요일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다 올인을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대형주로 포트폴리오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차트 자체가 지수가 무너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명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인버스 상품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어쨌든 뭐 하나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겠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제가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면은 에코캡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상한가가 풀렸었다가 다시 급등을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다시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장중에 들어가셨다면은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대원화성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긴 했지만 왜냐면 좀 이슈가 있었어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초가가 8% 그리고 고가가 14%였기 때문에 6%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한 패턴이었고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시트 공급의 리비안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8%에서 시작을 해서 한 3% 정도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위에이텍은 전날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시초가에는 못 팔고 시초가에서 좀 하락했을 때 좀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이렇게 마지막 하락한 이후에 약 마이너스 한 7%, 7.5% 정도 됐을 때 또 재매수를 해서 현재 들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이 조금 다소 팔긴 했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고, 뭐 차트상으로 봐도 물론 지금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은 좀 변수긴 한데, 사실은 장이 이어졌다면은 만약에 이게 목요일 날에가 상한가였고 금요일이 이렇게 하락폭이 컸었다면 사실 월요일엔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또 월요일에 휴장이었고 또 미국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요일에 이 고버스 상품 좀 설명을 드렸었죠, ETF. 그래서 이날도 보합세 정도를 했었고, 그 다음날 또 한 1%대 하락,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렇게 3.6% 큰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이 예정되기 때문에 뭐 1%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2% 상승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인버스 상품이다.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바로 살 수는 없고, 인터넷 교육을 1시간 반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교육이라도 먼저 이수를 해놓고 나중에 사든 안 사든 그거는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 먼저 살펴볼게요. 확진자 수는 오랜만에 1673명으로 2000명대에서 거의 한 7일 만에 하락을 해서 1600명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 대한 상승세를 더 가져올 수 있겠고, 오늘의 확진자 수 코로나 라이브로 현재 보면 1530명으로 괜찮죠. 괜찮은 수치고, 거기다 또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은 전체적으로 증시의 하락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주가 오늘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특히나 항공, 여행, 레저주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1차 접종자는 거의 80%에 이르고 있죠. 그리고 2차 접종자 수도 52.6%. 뭐 건대입구, 제가 살고 있는 건대입구역이나 뭐 어딜 가든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카페든 술집이든.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고요. 일단 금요일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닥도 2%대 하락을 했고, 구체금리 급등에 따라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주인 다우존스가 또 하락을 하고 1% 하락, 나스닥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가치주가 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장주가 상위 기업들 중에서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성장주가 많은 편이긴 해서 그 낙폭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다.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는 10월 1일부터 휴장이죠. 그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가까이 이제 휴장이고, 오늘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1.3%,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 시간 마이너스 2.28%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 특히나 엔디비아가 거의 현 시간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ASML 홀딩스도 4.18% 하락.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2위 기업인 하이닉스에도 주가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소폭으로 더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7만 원 이하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6만 8천 원으로 종가가 됐죠. 근데 뭐 7만 원이 깨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 이틀 연속으로 좋지 않다면 7만 원도 벗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초에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움직임이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빠져서 결국엔 이렇게 다 약보합세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말씀드렸던 대로 0.98%, 대만 가권 지수도 말씀드렸던 대로 TSMC라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시총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8월 말에도 반도체가 하락을 할 때 같이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1.47%로 0.82%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아쉽죠. 0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좀 해야 되는데
0.08%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트렌드 보면은 가장 높은 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우리 증시가 지수가 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체크하고 있는 시카고 공포지수, 빕스 지수도 12%나 상승을 했죠. 이런 것들이 투심을 약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긴 한데, 지난 금요일에는 또 천연가스 레버리지가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또 인버스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항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그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따로 변동 사항은 없지만 여전히 좀 좋은 상태는 아니다. 뭐 만기일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그대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계속 차트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완벽한 역배열 상태고요. 5일선이 가장 아래, 21선 다음 61선, 121선 순서로 돼 있죠. 또 200일선도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됐고요. 그리고 또 양매도,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같은 양매도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3천선을 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닥 같은 경우는 만선은 깨졌죠. 천선은 깨졌죠. 천선은 깨졌고 200일선도 사실 이탈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노란색 선이 맨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선이 200일선인데, 사실 200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로 변한다는 게 이제 보통 통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잠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8월 말에도 한번 삼성전자 급락을 하면서 200일선을 지지했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때는 지지는 했죠. 그래서 떨어지진 이탈은 하지 않고 지지를 했는데, 이날에도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고요. 근데 금요일은 이렇게 벗어났죠. 벗어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가 이제 월요일에 장이 열렸었다면 머크사의 경고용 치료제 재료라도 발생을 하면서 뭐 상승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며칠 동안 좀 올랐죠. 한 2, 3일 동안 좀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그래도 한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뉴스 한번 보고서 관련된 주들 중에서 강세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이슈는 확실히 머크사 코로나 알약 치료제 유효성 검증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머크사 증시는 좀 버텨주고 있고요. 뭐 오늘자 뉴스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뭐 머크사에도 반문을 해서 협력을 논의했다 정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에 한 2% 정도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월요일장이 열렸었다면 당연히 위드 코로나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 지금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아서 최소한 그래도 보합 정도는, 금요일에도 사실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제주항공, CGV 같은 데도 큰 하락은 없었죠. 1%대 하락으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버텨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상승세로 본다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정도가 괜찮죠. CGV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해서 차트가 조금 무너진 상태고, 아난티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북 경협주와 이 레저주, 그 위드 코로나주 관련된 것들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재료를.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상당히 약한 편이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석유화학이 상당히 잘 나왔고, 보시면은 주요 내용,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원 대비 16% 증가한 558억으로 집계가 됐다.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종목들 중에서 선박을 제외하고 석유 제품은 95%, 석유화학은 66, 컴퓨터 63, 철강 55, 반도체 40까지 이제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매출 이번에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임시 실적 발표가 있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서 뭐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워낙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반등이라도 하면 참 다행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공시도 지금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윌리엄슨 카운티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고 있다고는 얘기들이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공시가 뭐 한 달 뒤에 다시 재공시를 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공시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3분기 미국 판매가 뭐 증가했다는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도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그래도 거의 바닥은 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라인업 전반에 걸쳐서 판매량이 증가했고 기아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7.3% 정도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사상 최대라는 이 기사 때문에 사실 오늘 2%대 상승을 했었죠. 프리마켓에서는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현 시간은 한 1%대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3분기 대비해서도 한 73%가 늘어난 사상 최대치고 어쨌든 모델 3, 모델 Y 같은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오전 9시에 연락사무소 통신선 가동했다는 것이 또 오늘 남북 경협주에 대한 호재로 당연히 작용을 하겠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차트를 봤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호재가 있어서 사실 급등을 했다 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을 좀 항상 주의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즐기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할 때는 당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분 안에 하락을 하면은 반등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뭐 대선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은 없고 뭐 유동규 씨 구속에 뭐 이런 정도 발언을 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현 시간 기업 리포트는 많이 나오진 않았고 10월 5일자 기업 리포트들은 기술주보다는 가치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다는 게 좀 인상적이죠. 뭐 건설주인 DLENC, 한국전력, 한국기술, 원전주 이런 곳들에 좀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경기 방어주의자 이제 수소주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한전기술은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은 한전주는 사실 원자력 테마를 타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 유일의 원자력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어쨌든 목표 주가는 현재 지금 중립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대선 정책으로도 엮이기 때문에 또 가치주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제 대전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상승세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DLENC라든지 이런 데들도 주택 매출이 1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가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가치주는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가치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소폭 상회에 그쳤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4분기부터 나올 것이고 수소 산업을 이제 바탕으로 비전 2030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 현재 주가도 보시면은 차트상 좀 버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시 분석하고 이제 급등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했다는 기사가 이제 또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주면서 좋은 소식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늘에도 좀 오징어 게임주나 미디어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좀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뭐 이렇게 유명 인사들 베이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뭐 이정재 씨 등이 이제 6월에 MBC 토크쇼에도 출연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재료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83개국에서 1위에 오른 건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다라는 기사가 어제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켓 스튜디오나 쇼박스, 뭐 초록색 미디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같은 곳들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바른손 같은 경우는 제가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로 한 4일 전쯤에 이제 정리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날 금요일에 순환매를 돌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네임이나 고유의 바다 같은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마이네임이 이번 주에 출시가 되죠. 출시가 돼서 물론 뭐 흥행 여부에 따라서는 당연히 뭐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최소한 화요일, 수요일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역시나 오징어 게임 관련된 미디어 순환매가 돌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른손, 덱스터, 그리고 바른손, ENA까지 이렇게 미디어주가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3개나 차지하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남북경협주도 보면은 선도전기 그다음에 JST나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성공단 관련된 주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주가 있죠. 제가 뒷부분에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미디어 주인 이제 메타버스 종목으로도 이제 대장주였던 자이언트 스텝이 오랜만에 올라가는데
미디어 순환매,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징어 게임이 상승세를 돌면서 관련된 주들이 돌았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 결국엔 제작사가 있을 거고, 시나리오를 쓰는 뭐 콘텐츠사가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서는 메타버스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곳들 중에 미디어 콘텐츠 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택까지도 오랜만에 상승세가 돌았다. 그래서 뭐 선익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원, 그 다음에 홍준표 주 관련된 주 이렇게까지도 상승을 했다.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뭐 신원이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21일부터 30일까지 보면은 이노뎁이라든지 이런 위즈업 스튜디오처럼 또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세명전기와 같은 전력 관련된 주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된 주, 이 개성공단 관련된 주뿐만이 아니라 전력 관련된 주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 하고 뒷부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미디어 관련된 주로 상승을 한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그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이 있었는데, 행상 관련된 주인 MP가 이제 메타버스 테마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갖고, 바른손 미디어 콘텐츠 주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로 상한가, 에코캡은 리비안 관련된 주로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보면은 다 배터리 관련이죠.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에코브로비엠, SK 아이 테크놀로지 등 LG 화학까지 이렇게 역시나 배터리 관련이 이제 외국인 매수는 좋았다라는 거고, 기관 매수에 있어서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가치주도 하나 껴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과 SK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주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는 당일 금요일에는 남북경협주인 신원이 상당히 강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난티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주면서 남북경협 이슈가 있어서 상승세가 좋았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 섹터를 정리해보면은 오징어 게임 순환매로 도는 미디어 관련된 주가 10개, 남북경협주가 4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내일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이 머크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어디가 재장주인지는 현재 뭐 시외가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 알 수 있고, 왜냐면 저번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장 종료 이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 머크의 경고용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외에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일 장초에 시외가를 한번 보면서 대장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좀 분류되는 것들 보면은 국전약품, HK 이노엔, 그다음에 녹십자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해서 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주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제가 뭐 진짜 한 10번 이상은 정리해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현 흐름에서는 뭐 접종자 수도 늘고 있고 또 경구용 코로나 치료자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다만 증시가 좋지 않아서 상승폭이 더뎌지는 것 뿐이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 소비재 관련된 들까지도 한번 여행주와 이제 소비주 관련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시간에도 미국 증시 보시면은 델타 에어라인스나 뭐 카니발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나 많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급락한 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좀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은 이 정도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미디어 콘텐츠 주로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콘서트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가스에너지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큰 이슈, 급등하는 이슈,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이슈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주로서 경기 민감주로서도 괜찮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 또 흐름이 괜찮아서 상승 여력은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된 주 뭐 일성건설이나 JST나 신원, 아난티, 일신석재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송전 관련된 주도 남북경협에서 따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는 선도전기 그리고 세명전기 정도까지가 일단 상승세에 있고, 강명전기도 이제 거래량은 괜찮았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증시 하락 인버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좋은 모습 3일 4일 동안이죠. 이때부터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4일 연속 어쨌든 이렇게 상승세에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많이 뭐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가 주식을 이번 주만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내공을 다져서 또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